네, 안녕하세요. 코드스코드 크롱입니다. 이번 시간은 콜백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비동기 상황을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동기란 이제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비동기는 무엇이냐? 반대로 시간의 순서와 달리. 그래서 뭔가 시간의 순서대로라면 하나씩 하나씩 코드에 보이는 대로 실행되는 것 같지만 이제 비동기는 그렇지 않은 시간의 순서와 달리 되는 코드이죠. 그래서 간단한 우리가 대표적인 예제 중에 이제 setTimeou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setTimeou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함수가 보이고 그 안에 이제 콘솔 로그로 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는 코드죠. 그래서 timeout이라는 걸 출력하는데 끝에 0이 써 있죠. 그 0은 이제 그 시간의 어떤 지연 없이 지금은 0초 뒤에 콘솔 로그를 출력해줘라는 뜻이거든요. 함수를 한번 직접 실행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여기 지금 setTimeout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 보면은 0초 뒤에 이제 이게 바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즉시 이제 타임아웃이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요 1은 이 setTimeout이 어떤 반환하는 값이고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setTimeout 함수를 0이 아니고 1초다라고 지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때는 1초 뒤에 타임아웃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는 1초의 시간의 지연을 두고서는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밀리세컨드겠죠. 자, 이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코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콘솔 로그로 그냥 1이다 라고 출력을 했습니다. 1 말고 뭐 스타트라고 했습니다. 스타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set timeout이 끝나는 시점에 end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스타트, 타임아웃, 엔드 결과를 확인해 보죠. 스타트, 엔드, 타임아웃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1초가 아니고 우리가 0ms 즉시 실행되게 해보자 라고 해놓고 실행을 해보면 역시 스타트, 엔드,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뭐 undefine은 지금 제가 이제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요 함수의 반환값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실행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함수인데 이 함수의 실행이 되게 늦게 실행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콜백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콜백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콜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함수를 우리가 별도로 분리를 하는 것이죠. 그냥 화살표 함수가 아니고 우리가 함수를 그냥 이렇게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펑션 얘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프린트라고 할까요? 프린트라고 하고 이 콘솔 로그로 타임아웃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근데 이 프린트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set timeout 함수는 이제 이 앞선 영상에서 이제 동기 콜백도 보셨지만 함수를 전달받아서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언제 실행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set timeout 함수가 이게 set time 함수는 사실은 이제 윈도우라는 글로벌 안에 있는 함수인데 이제 윈도우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고요. set timeout 함수가 이제 브라우저에 있는 함수인 거죠. 브라우저에서 지원되는 함수인데 이 함수가 이렇게 스케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0초가 되면은 사실 즉시겠죠. 프린트 함수를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배열의 뭐 포이치나 필터나 맵이나 이런 메소드도 어떤 함수를 받아가지고 루프를 돌리는 역할을 해주는데 set timeout도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해줍니다. 결과를 한번 보죠. 그렇죠. 스타트, 엔드, 타임아웃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함수를 분리하다 보니까 set timeout이 함수를 받는구나라는 걸 좀 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콜백 함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콜백 함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화면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스택이라는 게 먼저 있어요. 스택이 이제 브라우저에서 함수가 실행될 때 올라가는 어떠한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실행을 위한 어떤 이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실행 공간은 뭐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라는 게 사실은
뭐 자바스크립트의 순차적인 실행만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외에 뭐 서버와 통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세타임아웃과 같이 어떤 시간값을 OS랑 물론 같이 이제 협력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 시간을 재가지고 그 시간 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뭐 화면을 클릭을 했다 그럼 그 클릭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려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우저의 실행 공간이 이제 있고 콜백 큐는 콜백이 실행하기 전에 대기하는 공간인데요.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하나씩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콜백 함수랑 setTimeout이라는 함수가 이제 스택이 비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는 상태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이거에 앞서 아까 봤던 코드에서는 콘솔 로그가 있었잖아요. 콘솔 로그가 여기에 물론 올라가 있겠죠. 그게 실행이 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setTimeout이 실행이 됐잖아요. setTimeout 함수니까 실행이 끝난 다음에 이제 setTimeout은 사라지고 콜백 함수가 남아서 브라우저 실행 공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브라우저에 인식을 하냐면 브라우저 너 이 콜백 함수를 0초 뒤에 또는 1초 뒤에 실행이 시켜줘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브라우저는 이제 뭐 OS랑 해서 이제 시간을 재기 시작해요. 시간을 막 재서 이제 이게 1초가 지났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콜백 함수로 이렇게 콜백 큐로 이제 여기를 이제 대기 큐라고도 하는데 뭐 이벤트 큐라고도 하고 콜백 함수가 여기에 존재해요.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설명에는 이제 생략했는데 이벤트 루프라는 게 있거든요. 좀 어렵죠. 이벤트 루프가 이렇게 맨날 뱅글뱅글 돌면서 이 스택의 상황과 제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 스택의 상황과 그 다음에 콜백 큐의 상황을 확인해서 이 콜백 함수를 이렇게 올려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면 이제 스택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그때 이제 실행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비동기 상황에서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 순서입니다.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빈 화면에 제가 여기 다큐멘트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도움 API를 알면 좋겠지만 이벤트라는 거를 한번 걸어 볼게요. 다큐멘트에 add event listener을 걸어서 이제 클릭이라고 하면 함수를 하나 만들고 클릭이라고 하면 여기 콘솔 로그로 클릭드라고 clicked 네, 클릭드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클릭을 출력을 하면 브라우저는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할 때 이제 다큐멘트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다큐멘트라는 거는 전체 문서의 그 최상위 루트를 얘기하거든요. 즉 우리가 흔히 HTML을 짤 때 HTML 해가지고 이렇게 짜잖아요. 요게 이제 다큐멘트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클릭이 될 때마다 어디를 클릭할 때마다 클릭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동작이 되는 거냐? 그럼 여기에도 역시 콜백 함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콜백 함수가 이벤트 보통 이제 그 핸들러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벤트 핸들러라고 그래서 이렇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우리는 이렇게 넣어놓고 이벤트를 다시 등록을 딱 해주면 역시 클릭드가 또 실행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벤트를 실행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 두 번째 add event listener의 두 번째 파라미터 보면 이벤트 핸들러라고 함수를 또 주고 있어요. 그러면 set timeout처럼 역시 함수를 받는 함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벤트를 등록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긴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콜백 함수를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 있잖아요. 그림에서 역시 똑같이 스택에 올라가서 이제 실행은 요 코드가 스택에 올라가서 실행은 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실행 공간에서 이벤트를 등록을 했다가 브라우저가 이벤트가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이벤트 핸들러를 콜백 Q에 대기시켰다가 역시 스택에 올라가서 실행이 되는 방법으로 이제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상황이라는 거는 여기도 지금 비동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비동기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로고로 이제 스타트라고 하고 여기서 또 엔드라고 했어요. 엔드라고 해봤자 어차피 스타트 엔드만 출력이 되죠. 이게 바로 실행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동기인데 이게 일어날 때까지 블로킹하지 막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비동기 함수 비동기 로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이 지금 아까 이제 이벤트 등록을 했는데 또 해가지고 지금 클릭이 2번 일어나네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비동기 콜백이라고 요거는 비동기 콜백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콜백이 도대체 뭐 어떻게 좋은 거냐 그러면 콜백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할 일을 담아두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초 뒤에 또는 1시간 뒤에 실행해야 돼 라고 예약을 걸어두고 싶을 때 콜백 함수를 유용하게 어떠한 실행이 되는 함수에 넣어 놓을 수도 있고 또 콜백 함수를 잘 활용하면 중복 코드도 없앨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뭐 반복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처리를 하는데 똑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데 부분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함수로 전달해서 하는 방법들을 이제 하면은 우리가 중복 코드를 조금 없앨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면 비동기 상황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콜백 함수 원리 이런 것도 같이 이번 기회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콜백을 잘 활용을 해서 함수를 또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이게 약간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어떤 기초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함수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콜백 함수 영상 2번째는 여기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